남편의 반응별 대처법을 한번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10가지의 반응에 거의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깨달은 남편이 있어요. 자기가 외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가 정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아내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자신이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깨달은 남편들이 있어요. 깨달은 남편. 근데 대부분들이 잘못했다고 빌고 정말 막 울고 해가지고 잘해주고 이러면 깨달은 줄 알아요. 근데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제1우선이 깨닫는다는 거는 남자들이 깨달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기분이 뭘 하고 있냐면 감정처럼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감정처럼 작용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책과 죄의식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 못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책과 죄의식을 가져.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즉 아내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자기가 정말 자책하고 죄의식을 갖고 있는 그 상대방들이 웃고 또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너무 행복해요. 즉 자책하고 죄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에 관련되는 자기 자신의 행복감을 느끼려고 그래요. 행복감.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게 깨달음이에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 행복할 때 자기가 정말로 잘못한 것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럴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화가 났다든가 상간녀 얘기라든가 외도 관련된 얘기라든가 뭐가 하나라도 툭 튀어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죄의식을 갖습니다. 죽고 싶어져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살 위험성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살기가 싫어져요. 자기 같은 쓰레기랑 내가 내 와이프 옆에 없으면 나만 사라지면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보면 집 뛰쳐나가는 유형도 있는데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이 깨달음에 관련된 남편을 갖게 되면 남편이 깨달음을 가졌다. 엄청난 자기 죄책감에 빠져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요. 죽는 날까지 갑니다. 이 죄책감이. 그래서 이 죄책감,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이 죄의식을 갖게 되는 때가 바로 이게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이때는 조증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남자가 조울증에 들어가는 유일한 게 바로 깨달을 때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을 깨닫게 해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이 관련되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 그 남편은 죽고 사는 문제에 들어가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대부분 아내들이 대부분 남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자기 죄책감에 자기 자책을 하고 죄의식에 본인이 못 견뎌요. 남자는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진짜 느끼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본인이 못 견뎌요. 본인이 굉장히 위험한 게 깨달음이에요. 의외로 깨달으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걸 알아주는 거, 진짜 진심으로 알아주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 알아주는 것 자체는 바로 뭐를 알아주는 거예요? 상처를 알아주는 거예요. 상처의 감정을 자기가 느껴진다니까? 이 기분인데, 분명히 기분인데 이게 느껴져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만큼 미워주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가장 근본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은 남편이 깨달았다. 깨달음 가진 남편이다 그러면 이후야를 막론하고 이 죄의식이 자책하는 것이 오래가요.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럼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저러다 또 나 뒤통수 때릴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몇 개월을 가요. 가면은 그 남자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남자는 계속 죽어요. 자기가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벗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정 시간 지나서 딱 가게 되면
이혼하자는 말도 잘 못해요. 왜? 자기가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행복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의식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는 지키려고 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해요.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남편들에 관련된 깨달은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바로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저 고맙고 웃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죠. 웃는 거,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최고의 대처법이에요. 서로서 상관에 관련된 얘기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상관요역 아니에요. 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남편들은 공통점이 상관요역을 절대 안 합니다. 그 친구도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도 피해자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죄의식에 관련되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보통 보면은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이런 일정 기간 이상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면은 그건 깨달은 남편이라고 봐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넉넉 잡고 6개월이라고 보면 되죠. 6개월 이상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했던 외도에 대해서 굉장한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깨달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이 웃는 거고 그 다음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파. 그러면 아픈 거를 얘기를 하되 반드시 그래도 옆에 있어서 고맙다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의식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신 뭘 가냐면 굉장히 위험하죠.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할 엄두를 안 내요. 그래서 깨달음을 가진 남편만이 외도에 관련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두 개가 공존하게 되다 보니까 그날은 관계 중독이 치료가 돼요. 관계 중독이 필요가 없어져요. 대신 이 깨달음을 가진 남편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깨달음을 갖게 되면 일이 잘 안 돼요. 즉 열정이 다 죽어요. 열정이 죽어버립니다. 열정이 요로 들어가면 열정이 다 죽어버리고요. 요로 들어가면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죽었다 살았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지속력을 갖추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든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되고 나면 다 자책을 해요.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관련 그러다가 아이가 예를 들어 조금 우리가 왜 성적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때문에 못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예전에 케어해주지 못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기가 자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열정이 죽었다 살았다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 무의식의 사랑을 가진 요 행복감 속에 사는 기간보다는 자책하고 죄의식을 가지며 사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많고. 요거를 우리가 전체를 이게 삶인데 이걸 100이라고 놓고 볼 때는 자책을 하고 죄의식으로 가는 시간이 80% 정도 되고요. 여기에 자기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고 처자식이 같이 웃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가는 부분은 한 20% 정도 돼요. 이것만 있어도 유지는 해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잔소리. 그리고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상처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무슨 걸 표현할까? 분노도 하죠. 이 분노 이때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여기에 자책하고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분노를 하게 되면 일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상처 이야기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가 많이 있냐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해요. 뭘 하냐면 그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아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 나쁜 거 알고서 내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아냐.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던데 너도 이거 맞지. 너 정말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서 죄의식에서 머물러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그래도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던지면 와이프 때문에 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무너져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오늘은 내가, 와이프 생일이라 가지고, 요번에 와이프가 참 꽃을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꽃을 이제 하나 딱 시켜가지고 사무실에 딱 잡아놓고 이제 뭐랍니까? 퇴근하고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이프가 전화 공부에 나대요. 꽃도 하나 사주고, 꽃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가 만약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사다 놓은 꽃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사다 준 게 아니라 와이프가 요구를 해서 갖다 준 것밖에 안 되는 병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 못 들고 갑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남편이 만만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만해지는 거거든.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자꾸 주입시키려고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든 얘를 똑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 스스로가 잡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딱 잡아놨는데 거기다가 또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래로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 여기서 가르친 거는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왜? 회복되는 놈이 또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달은 사람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음에 관련된 남편을 체크하는 방법은 죄의식에 관련되는 부분에 얼마나 작용을 하느냐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대처를 하는 방법에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하든가 상처나 분노에 관련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감정은 이야기하되 웃으면서 그 깨달음에 관련되는 걸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남자가 죄의식에서 그 아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요. 다시는 외도 안 해요. 다시는. 유일하게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유일하게 다시는 외도 안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왜?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자기 치유예요. 유일하게 남자가 자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자기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 남자들은 자기가 살아가지 못해요. 자기 목숨줄을 어디다 맡겨야 돼요? 와이프한테다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남자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건 죄책감을 갖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해요. 잘 될 거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놈이야 라고 가버리면 이미 내 미래도 없는 거예요. 내 미래도 잘못된 놈인 거예요. 오늘 잘못돼 있으면 내일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무조건 오늘 잘못돼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써요. 여 밑에가 이제 다 그 레파토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제1 우선에 여러분들이, 즉 아내들이 가장 남편에도가 발생됐을 때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남편이 깨닫는 건데 그만큼 위험해요. 물론 맞아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와야 돼요. 죽음에서.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내가 상처 치료나 분노 치료가 아예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위험해. 이용시켜야 돼요, 이 부분은. 안 그러면 이 남편이 죽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3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남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외에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자살합니다. 제가 경고를 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혼시킨 부분은 지금까지는 안 죽었어요. 이혼한 부분은. 근데 제가 이혼하는 부부가 좀 있어요. 이혼하는 부부. 제가 이혼을 시켜요. 제가 도시락 싸가다니면서도 이혼시켜요. 이게 바로 깨달은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가 분노하고 상처 치료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남편이 깨닫고 죄의식을 하고 너는 늘 잘못된 놈이 그걸 아는 놈이 이래가지고 계속 달달달달 볶기 시작하니까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다시는 그런 침착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에다가 깨달은 남편에 관련되는 반응별 대처법에서 대처 중에서 제일 위험한 대처법이 바로 제일 착각하기 쉬운 대처법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깨달음은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알아야 돼요. 알고 깨달으면 돼요. 깨닫는 남편만큼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 자기의 목숨을 아내한테 맡기는 것과 같아요. 근데 맡겼는데 갖다 집어 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남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데 생명이 와닿다 그래요. 일단 살아야만 행복이 있던 뭐라도 하나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남편의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이상해져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래요? 또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대처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는 게 그게 좋다 나쁘다를 원하면 안 돼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도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깨달음을.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걸 딱 갖게 되면 이상하게도 큰 스님들은 자꾸 숨어요. 어딘가로 가서 이상하게 우리 시청말로 얘기하면 짱 막혀요.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누군가와 부딪히면 못 견뎌요. 왜? 다 자기 잘못이거든요. 깨달음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소한 거 하나에도 다 자책하고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깨달았는 사람이 인간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인간사회에 안 나오고 어디로 갑니까? 깊은 곳으로 아무도 자기를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요. 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부부로 살아가고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숨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큼은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잘못한 건 맞아. 그러나 다시는 그런 문제 발생 안 되고 보호만 잘 되게 되면 이 열정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깨닫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 논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의 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혹시라도 깨달은 남편이 있다라고 판단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무조건. 한 템포를 늦추고 고마워하고 웃으면서 고마워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를 구해주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져요. 그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깨달음의 남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처하는 방법을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나중에 혹시라도 남편이 깨달을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깨달음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들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철드는 거예요. 깨달음이 철드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 철든다 그래요. 깨닫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살 일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근데 중간에 가다 돌아본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잘못을 계기로 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보니까 자기가 이게 뭐가 잘못하다 한참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뒤를 돌아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기를 원하잖아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뒤로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인가요? 어쨌든 이런 말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남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남편이 진정으로 벌써 한 몇 개월째 보니까 자책하고 죄의식에서 몇 개월째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이 딱 들어가면 깨달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부터라도 대처를 이렇게 웃으면서 고마움을 표시해가면서 그렇다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가면서 또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자기의 관련된 거를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다 포용해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고마워해요. 오히려 거꾸로 상처 얘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남자 원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요. 어떻게 다 감당해. 내 입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이제 위험성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냥 방치되면 진짜 말 그대로 심각해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버틸 때까지 버텨요. 극한 상황까지 버텨요. 극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봐도. 이런 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한 절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깨닫지 마라 그랬잖아. 부탁이니까 제발 깨닫지 마라 그래. 깨달았다? 그럼 오지 마라 그래 상관. 무서워가지고. 죽음을 갖다 놓고 반타작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을 갖다 놓고 반 찾아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죽음을 갖다 놓고 반 찾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나 자신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음에 관련된 환상을 조금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처법의 제 1순위에다가 바로 이 깨달음에 관련된 부분을 올려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